이런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연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필요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MCP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도구를 만들 때 네. 그거를 규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멀티모달 너무 중요하죠. 네. 궁극적으로 에이전트가 사람처럼 사고하고 판단하려면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생성형 AI를 이미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에이전트도 지금 도입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예. 기업들이 자체 서비스나 제품의 에이전트 개념은 되게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제 고객들 많이 있으시죠. LG U+ 고객사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셨었는데 차은우가 선전하는 익시오 서비스. 네, LG U+ 쓰고 계신가요? 예. 많이 쓰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죠. 이제 개인들이 하는 그 전화의 경험을 이제 LLM을 통해서 제미나를 통해서 혁신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또 카카오의 파스타입이라고 혈당 관리하는 앱이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에이전트인 거예요. 나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에이전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자체 서비스나 제품에는 에이전트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아직 조금 시작이 많이 안 된 거는 자체 직원들을 위한 기업들의 직원들을 위한 에이전트들은 아직 좀 초기 단계죠? 예, 그거는 딱히 프로젝트성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아름아름 한 명 한 명들 좀 선구자들이 스스로 써보고 스스로 에이전트 써보고. 만들어보고 네. 아직은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고민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리더십 분들께서. 사실은 오늘 제목처럼 일하는 시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 업무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시대가 왔거든요. 예. 저희 혹시 뭐 3년 전, 4년 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때 보면은 그때 재택근무가 시작됐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화상회의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뭐 실시간 협업이라든지 맞아요. 그쵸? 메타버스 시대. 맞아, 메타버스 시대. 점프 뛰고 있고. 예. 네. 그때의 핵심 키워드는 약간 리모트 워크, 뭐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협업, 소통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이죠. 에이전트를 통해서 개개인의 업무 생산성을 완전 끌어올릴 수 있는 오토메이션의 시대가 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은 리더분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고민을 저희가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출시한 제품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입니다. 야, 이 에이전트가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의 에이전트 시대의 다음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출시됐나요? 커밍순입니다. 이게 좀 네. 완벽하게 좀 완료가 되면은 그때 출시를 할 예정. 네. 아직 예정인데 빠른 시일 안에 출시가 네. 될 것이다. 저희는 이미 쓰고 있어요. 구글 직원들이 이제 덕푸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저희 되게 항상 신중하잖아요. 구글이 기업들이 쓰시기 전에 제가 충분히 다 써봅니다. 개밥 준다 그러죠. 네, 개밥을 주는 그 개념이에요. 덕푸딩.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에이전 스페이스로 일을 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에이전 스페이스 없이 일 못해요. 네. 사실상 그럼 어떤 이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내부에서 검증을 하고 그냥 오픈하겠다라는 거네요. 어떤 맞습니다. 완성도 측면이 아니라. 네. 그래서 곧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뭐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뭐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거 뭐 노트북 LM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저도 이제 이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쓰기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을 했구나.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꽤나 자료도 잘 만들고 빠지는 거 없이 잘하고 뭐 스크립트 정리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했었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이제 기업이나 소비자가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never go back이죠. 한 번 써보면 절대 못 돌아가죠. 한 번이라도 써보면 네. 다시 옛날 방식으로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할 거다. 네. 그렇죠. 그 대신에 그 궤도님 말씀 주신 예. 것처럼 노트북 LM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노트북 LM 기술이 에이전트 스페이스 기술이에요. 그 노트북 LM 기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노트북 LM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분석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연어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예전에 쓰렸던 뭐 스크립트라든지 그런 거 다 넣으시고서 거기서 뭔가 질문하실 수 있는데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파일 열어서 다 찾아보시고. 그냥 안 할 것 같아. 야 못하겠다. 이젠 못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런 시간을 아끼시고 그렇죠. 정말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시는 데 쓸 수 있죠. 자료를 하나 더 만들 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와,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건데, 야, 이 변화가 과연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너무 나의 많은 시간을 좀 아껴주기도 하고, 내가 할 일을 지금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에이전트 스페이스가 돼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음.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잘 시켜야 되겠죠.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역량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까지다라고 파악을 하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자신의 한계의 범위 설정이 새롭게 된다. 예, 강화형 인간이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에이전트 중에서 네. 좀 이렇게 나태한 에이전트도 있을까요? 나 좀 그렇지는 비교하다 않을 보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지는 하다 보면 야 얘는 잘하는데 얘는 왜 이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조금 멍청한 에이전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나태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도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이 에이전트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약간 이런 역할일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좀 발전한다면은 에이전트의 이제 수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뭔가 시켰는데 얘는 성공률이 높아. 그럼 그쵸. 얘를 계속 더 시키고. 그리고 이제 특성을 보고서 예. 이 일을 얘를 줬다 얘를 주는 거. 예를 들어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얘네 둘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을 주는 거랑 이쪽을 주는 걸 비교해서 이쪽이 좀 더 효율적이구나라는 걸 네. 판단하는 에이전트도 있을 것 같고. 예,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런 쪽으로 메타 에이전트로 또 발전을 해서 그게 요 에이전트가 잘하는 이유가 뭘까를 파악을 해서 못하는 애를 어떻게 강화까지 갈 수 있는 예.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어허. 생각을 합니다. 요 기반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에이전트 스페이스다. 네. 예. 그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일하게 되면 기업들의 업무 생산성이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네. 거예요. 사실은 주 2일 근무만 해도 다 퇴근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와. 근데 분명 인간의 인풋은 필요하거든요. 아까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계속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항상 반복적이고 뭔가 시간이 많이 들었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정말 확 줄일 수 있는 게 기대가 돼서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태스크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 반복적인 업무를 안 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AI에 관해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너무 식상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식상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일도 반복적인 일이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쵸. 누가 봐도 반복적인 일들을 줄여나갔어. 근데 이제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일은 분명히 반복적인 일이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AI의 눈, 에이전트를 보유한 채로 보면은 이것도 반복적인 일로 보이는 거야. 이것도 AI가 할 수 있겠는데? 개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쓰고 계시니까 네. 업무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있어요. 딥 리서치 기능. 예, 저희 제미나이에서도 써보실 수 있으시는데 이제 에이전 스페이스는 기업형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AI에 대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최근 뭐 일주일간의 동향을 좀 조사해줘봐라고 딥 리서치 하면 예전에 제가 다 찾아봤어야 되는데 몇 분 걸리나요? 1분도 안 걸리죠? 한 30초 안에? 10분 정도 걸리죠. 그런가요? 왜냐면 이번에 딥리서치 현실과 이상 사이. 제미나이 네. 2.5%가 나왔는데 네. 그게 성능이 너무 좋아요. 더 딥하게. 예, 추론 역량이 너무 좋아져서 그 한번 검색을 쫙 하고 거기서 뭔가 특이점을 찾아내요. 검색 결과를 보니까 특정 단어가 자주 발견돼. 그럼 한 번 더 세컨 라운드 검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 몇백 개를 계속 한 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주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10분이면 빠른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제가 이때 수이 너무 빨랐네요. 사람이 하면 며칠 몇 걸릴 것 시간, 같은데? 그렇죠. 몇 시간도 더 며칠 걸리죠. 왜냐면 500개 정도 웹사이트 읽는다고 생각을 네. 해요. 일 못하는 사람은 네. 한 달 내내 그 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이제 플랜을 딱 세워주잖아요. 나 조사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추론 역량을 다 이용해서 이걸 다 찾아보고 검색하고 외부 검색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운딩 미드 구글 서치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자료까지 다 찾아봐서 10분이면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아, 내부 정말 자료만 하면은 더 빠를 수 더 있어요. 빨죠. 네. 제가 1분까지도 그쵸, 봤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럴 것 외부 같아요. 거를 다 봐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네. 1에서 10분. 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셔서 너무 생산성이 향상됐죠. 업무가 많이 늘어나셨죠? 그쵸.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네, 생산성 늘어나면 빨리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죠. 더 어렵고 더 복잡한 일을 이제 유능한 직원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업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회사가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도입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고민할 것 같거든요. 언제 그러면 도입해야 되냐? 이쯤이면 될까? 아니면 아직 좀 시기상조인가? 뭐 이런 것들 고민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은 도입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얼마나 내부적으로 이 에이전트에 대한 업무 생산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되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즘- 시기상조인 기업은 없겠네요. 사실 생산성 도구 도입을 하는 기업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그거 벌써 2년 전에 다 끝났고 그렇구나. 이미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저는 빨리 저희가 만나서 논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업들은 예. 뭐냐면 이미 페인 포인트를 다 찾아놓은 기업들.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인사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뭐 아니면 백오피스의 지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페인 포인트가 명확하시다라고 하면 바로 에이전 스페이스 테스트 해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업무 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그럼 같아요. 일단 지은님을 만나서 상의를 해보면 네, 어쨌거나 지금 비효율적인 줄 몰랐던 일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AI로 한다고? 그런 것들 좀 발굴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미팅은 바로 가능합니까? 네, 바로 가능합니다. 네, 일정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즈니스 네. 미팅이니까 일정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실제로 조직 안에 이게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의 조직 구조나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정말 딱 들어왔어.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떠세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에이전트한테 위임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에이전트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에이전트로 위임하는 복제를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중요해질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에이전트들이 많은 일을 해주니까 사람의 역할이 변화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에이전트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의 포커스가 많이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조직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중간 관리자들이 하는 역할이 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거 파악을 하고 취합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스케줄 관리 시스템에 딱 연동을 해서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바로 취합을 하고 아니면 뭐 영업 쪽이라면은 숫자들 쫙 취합을 하고 그래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딱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은 이제 관리보다는 수평적인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예. 사실상 모두가 관리직이 되는 거네요. 관리직이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모두가 관리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수평적인 조직이 되는 느낌도 있고 예, 맞습니다. 모두가 이제
본인의 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기업들 중에 새로운 기업 유형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1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크리에이팅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벌써 좀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식의 그 비즈니스 자체에 조금 변화도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도구와 기술의 도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업은 되게 크잖아요. 뭐 그쵸. 소상공인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같이 잘 이 변화에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 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일하는 방식을 적응을 해갔듯이 이 에이전트 시대에 있어서도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임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실무분들 다 모든 그 직무와 레벨에서 지원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변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챔피언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챔피언. 그러니까 각 부서 되게 많잖아요. 부서도 예, 예, 많고 팀들도 많은데 정말 에이전트를 잘 써서 그 업무들을 잘 수행해내는 그런 성공 경험들을 잘 만드셔야 돼요. 내부에. 만드신 다음에 그것들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개개인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경험이. 에이전트 진짜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에이전트 좀 이게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성공 경험을 기업의 환경에 맞게 만들고 그걸 전파할 수 있는 챔피언 분들을 양성하고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좋은 유스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이 변화 관리의 한 축을 만드는 게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에이전트 스페이스를 도입하거나 에이전트 기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또 특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에이전트들이 막 오고 에이전트들이 정말 편안한 걸 했을 때 진짜 이 에이전트가 꼭 필요한 직무냐 분야가 있을까? 어떤 직무에서는 꼭 필요하다. 어떤 분야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음.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가장 먼저 에이전트 도입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일반적인 사무직들은 일단 기본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 이메일을 보내서 예, 예. 뭐 무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메일 보내서 선사들마다 가격 찾아서 취합하고 취합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파악해서 요거 계약 체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조사 과정은 한 번에 에이전트가 하고 예. 계약 체결만 계약서까지 써주면은 승인만 사람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직무라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루틴한 일들, 어허. 네, 반복적인 업무를 많이 수행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쉽게 에이전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가장 에이전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있을까요? 어려운 이 부분이라고 분야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네. 제 경험에서 물어봤어요. 영업을 대체하는 에이전트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영업은 어렵겠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다행히도 제가 영업 직무를 하고 있어서 예. 느꼈던 건데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에이전트가 다 도와주겠지만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이 기업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피치를 하면 좋을지 다 이런 걸 제안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쵸. 실제로 영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다양한 감정도 교류하면서 이 사람의 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읽으면서 영업을 해야 정보를 되기 읽으면서 때문에 약간 비언어적 네. 의사소통을 하면서 네. 지금 칠 땐가 빠질 땐가 보면서 눈치기 싸움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영업은 아직 그 에이전트가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현재로서 좀 어렵다. 네. 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업무들. 뭔가 액션 한 번 취했는데 그거 돌릴 수가 없는 일. 그쵸. 네, 한번 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너무 망해요. 그런 네, 부분도.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의 지도자라든지 네. 네. 예. 이런 거는 절대 예의가 그렇죠. 없어. 아니면 영업을 갔는데 뭐 50% 깎아줬는데 오케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네. AI가 맘대로 그렇죠. 마음대로 막 기업 대표는 모르고 있는데 네, 그런 식의 뭔가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쪽에서는 에이전트가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사람이 의사결정이라든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좀 조심. 그렇군요. 야, 아주 재밌네요. 근데 뭐 굉장히 지금 뭐 에이전트가 당연히 도움되는 것도 알겠고 에이전트 스페이스 이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탐나는 도구일 수 있다. 알겠는데 요거를 정말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보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내 정보를 다 학습을 시켜야 되고 올려야 되고 이걸 보고서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내 데이터가 다 연결돼 버리면은 우리 어떤 노하우들도 있고 절대 볼 수 없는 정보들이 다 오픈이 되는 거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글 에이전트 시스템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구글은 보안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프라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트워크,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인프라의 기본 요소잖아요. 네트워킹에서 일어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전부 다 보안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도 보안적으로 이제 암호화돼서 구동될 수 있게끔 이렇게 민감한 정보 노출이 안 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프라 말고 또 하나 본다면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정보는 누구한테는 오픈돼도 되고 이 정보는 누구한테 오픈되면 안 되고 선택적으로 아니면 어떤 API 도구들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IAM이라 그래서 Identity Access Management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세분화돼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녹아 있어서 내가 뭔가 검색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의 권한에 맞춰서 흘러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다양한 데이터 소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결할 때 개개인의 갖고 있는 액세서빌리티 권한들을 다 물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그 직무나 팀이나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면서 개개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 이제 보지 못해야 되는 데이터는 쉐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검색하고 거기에 대한 에이전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 뭐 구글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에 따르면은 사실 이런 거를 너무 대비를 잘하는 곳이라 한 번도 뭐 관련해서 뭐 큰 사고가 난 게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은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그럼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거고 사실 이게 이 서비스를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루지 않을까 구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에이전트 요 하나만으로도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일종의 어떤 에이전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에이전트 생태계 어떤 식으로 좀 갈까? 어떻게 보세요? 점점 더 에이전트가 늘어날 거고 더 많은 곳에서 다 에이전트를 쓸 거고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은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예요. 지능은 계속 제미나이 2.5 그 다음에 3.0 나오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늘어날 거고 툴도 이제 통합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생겨날 일은 우리가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지 모르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게 에이전트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다. 그렇죠. 공기처럼 그냥 질문했더니 구글에 검색했더니 그렇죠 다 해버렸어요. 구글에다가 이거 해줘 했더니 다 해줘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기반 기술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생태계는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통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이제 직업 생태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직업은 에이전트랑 같이 우리는 협업하는 거다. 에이전트가 그냥 에이전트 뭐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부서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과 협업하는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리티가 대세가 되니까 이제 뭐 제가 보고 있는 거를 LLM도 에이전트도 같이 보게 되고 듣는 거 같이 듣게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좀 더 인터랙티브한 그런 유저 경험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앱 생태계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앱이 있기 전에는 앱이 있을 거란 생각을 누가 했어요. 그런데 요즘 모든 우리 매일매일 수십 개 앱을 쓰잖아요. 예전에는 핸드폰에 있는 것만 썼었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만. 근데 그 앱 생태계가 나온 것처럼 에이전트 생태계가 열릴 거예요. 아까 제가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말씀드렸던 마켓플레이스의 개념도 그런 부분인데 정말 많은 에이전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부화된 특정 태스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에이전트도 나오고 다 특징 있는 에이전트가 나올 건데 그런 에이전트들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음. 안정적이게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하고 저희가 많이 노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 포인트가 될 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과정이 마치 시계 보는 것처럼 내가 에이전트를 썼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해결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에이전트로 일하는 시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겠죠. AI와 함께 일한다는 어떤 이 개념 자체를 지금 정의를 계속 새롭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오늘의 대화가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인사이트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도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요? 에이전트가 가장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영역은 어떤 부분일까 계속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 쪽만 하다 보니까 되는 거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다가온 것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분께서 또 네. 인사이트를 받으셨다니까 네. 역시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입니다. 네. 다음번에 저희가 만날 때는 아마 정말 에이전트를 쓴지 모를 만큼 에이전트를 쓰는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금방 온다는 뜻이군요. 금방 올 것 같아요. 예.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Make it happen with Google AI. 기술의 언어를 행동의 언어로 바꾸는 아침.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눌러본 분은 이제 계속 누르게 됩니다. 네네. 제발 써주세요가 아니라 계속 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요. 약간 제발 써주세요 느낌 좀 있어요. 그러면 써주세요. 나쁘지 않죠. 아니 제발 써주세요 나쁘지 않죠.